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결혼을 2번 해봤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아내는 2번째 아내고요. 남들이 보면 재혼해서 살고 있냐고 하겠지만 첫 번째 결혼이 너무 황당하게 끝이 나서 그런지 이혼했다는 기억도 없고 그냥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긴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결혼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갈라졌거든요. 처가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 데려갔습니다. 귀한 막내 여동생을 그리 둘 수 없었다네요.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29살이 될 때까지 지냈었고요. 입학식, 졸업식, 거기다가 첫 결혼식까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거의 다 그곳에서 해왔어요. 물론 이혼도 거기서 했고요. 당연히 좋은 추억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아내인 지금의 전처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였어요. 라디오를 참 좋아하는 여자였죠.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도 늘 라디오를 품고 살았어요. 연애 시절 밖에서 만나게 되면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이벤트로 여자친구가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에 사연을 적어서 넣어보려고도 했었는데 제가 글씨가 못생겨서 그런지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정말 동화책에 써도 될 정도로 순수하게 만남을 가졌었고요. 그게 여자친구에겐 오빠가 셋이나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꽤 유명했어요. 집안의 막내 동생이고 거기다가 여동생이니 오죽했을까요? 당연히 전 순수해졌죠. 맞아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순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주로 공터에 앉아서 했고요. 매번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같았고 만나는 장소도 똑같아서 여자친구가 즐겨 듣던 프로그램 이름처럼 밤하늘의 별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리고 느끼한 말도 그때는 서슴없이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반짝거리고 이쁜 걸 좋아한다고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별만 바라보며 지내며 참고 버티다가 제가 28살이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지 가게에서 제법 일도 많이 배우고 월급도 받으면서 지냈었거든요. 이제 기술도 생기고 돈도 생겼으니 당연히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26살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집 오빠 3인방이 왜 그렇게 일찍 결혼하냐며 엄청 반대하기도 했었네요. 근데 장인 장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아버지는 가게를 확장하신다고 길 건너에 새로 들어오는 건물에 임대 계약을 넣어놓으신 상황이었는데 20년 지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한순간에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게가 날아가 버렸어요. 가게를 옮기는 날짜에 맞춰서 다 준비해놨는데 막상 그날 짐을 옮겨 놓으니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고 원래 쓰던 가게는 이미 주인이 바뀐 상황이라 오도 가도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아버렸어요. 그때 참 사람이 무섭다고 느낀 게 저희가 힘든 상황에 놓여서 돈이 급한 상황이었고 장사를 해야 돈이 벌리는데 지인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니 너무 막막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저희 집이 철물점을 해서 그게 썩고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창고에 잘 넣어놨다가 옮기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갚을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었는데도 혹시 못 받을까봐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창고에 있는 물건 다 팔아버리라고 그 돈으로 갚으라고 닥달하고 그렇게 급하게 물건을 넘기려고 하면 급전 필요한 걸 아는지 가격을 후려쳐서 사려는 사람뿐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이에나들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긴 아버지를 보면서 옆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처가 쪽 형님들이 여러 번 찾아오다가 결국 사고를 쳤어요. 그때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연히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어요. 여러 번 집에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를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데려가 버렸어요. 걱정스러워 보였겠죠. 당시 신혼집도 보증금을 빼버린 상황이라 부모님과 함께 지냈었고요. 거실이며 집안 곳곳에는 철물점에 두던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돈 달라는 소리도 했었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안이 힘들 때 유일한 며느리가 친정에 가버린 점은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당연히 서운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뒤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처가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빠르게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동생 핑계로 오며 가며 저희 집 상황을 다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처가에 달려가서 제대로 뒤집었습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면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했어요. 굳이 이 시기에 이혼 이야기를 해야 했냐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그 집 삼형제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고 맞아 죽든 속 터져 죽든 끝장을 보자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누라 데리러 왔다고 비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엉켜부터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안방문을 열고 굳은 표정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신혼은 신혼인지 그땐 얼굴 보니 좋더군요. 그때까지도 삼형제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아내가 잠깐 흔들렸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없다고, 자기는 앞으로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망해서 그러냐고, 돈이 없어서 자신이 없는 거냐며 소리쳤지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제가 처음 해본 이혼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건강은 좀 어떠냐면 걱정하시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많이 아픈 것 같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서 살던 집도 처분하고 수원에 있는 큰아버지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은 1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가게가 정리되었을 때 말씀드렸고요. 그날 아버지가 처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1달 정도 지내다가 군포에 있는 여동생이 혼자 지내던 단칸방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동생 도움으로 이곳저곳 추천을 받아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2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겼고요. 그러다 동생의 소개로 어떤 음식점에서 식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 2번째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았어요. 듣자하니 그 사람도 이혼한 상황이었고요. 어머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음식 솜씨도 좋고 제가 갈 때마다 은영이 친오빠라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반찬도 싸줬고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반찬을 주로 드시는지 옆에서 꼼꼼히 봤었나 봅니다. 나중에는 그 반찬 위주로 막 챙겨서 주더군요. 맨날 받아먹기 민망해서 신경이 쓰였고 신고 있는 슬리퍼가 낡아 보였길래 길 가다가 5,000원짜리 슬리퍼를 사다가 줬는데 엄청나게 좋아하는 겁니다. 저를 볼 때마다 발이 편해서 오래 서 있어도 지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또 고맙고 더 챙겨주고 싶어지면서 저보다 4살이 많은 그 여자를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며느리감으로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나이 33세 37살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못했어요. 그냥 식당에서 음식 차려놓고 가족끼리 식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두 번째 결혼하고 나서부터 참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제 아내가 하던 식당이 엄청 좁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아주 괜찮은 조건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고 아내가 내심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저랑 제 동생이랑 돈을 싹 모아서 은행 대출까지 끼고 옮겨버렸어요. 그땐 그게 좀 무모한 결정이었는데 예전에 아버지 가게 옮겼을 때 맺힌 한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주도적으로 더 옮기자고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모두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 그리고 동생까지 아주 똘똘 뭉쳐 지냈습니다. 물론 식당 일도 다 같이 했고요. 그때까진 저는 식당 말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작은 회사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점심시간에 손님이 점점 늘다가 배달을 원하는 손님도 생겨서 그때부턴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다가 배달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턴 온 가족이 매달렸습니다. 멈춰있던 돛담배가 갑자기 바람을 만나 한순간에 멀리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겐 식당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점점 손님이 늘고 옆에 가게도 저희가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직원들도 새로 뽑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도 식당에서 일하다가 근처 회사원과 눈이 맞아 결혼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거의 15년 가까이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식당에서 꼼짝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남자가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자꾸 흘끔흘끔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은근히 신경 쓰여서 틈틈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계산하러 나오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형석이 아니냐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 척을 하긴 싫었어요.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동네라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넘겨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서 제 아내가 다가오면서 형석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연애 때부터 그게 버릇이 들었다고 고치기 힘들다고 하더니 그날도 제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그러자 계산하러 나온 남자는 엄청 반갑게 웃으면서 형석이 맞지? 맞네, 맞아.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좋아하는데 그 모습에 제 아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는 누구시냐면서 물어봤고 그렇게 저는 기억하기 싫었던 고향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만 했네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며 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말씀 편히 나누시라면서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그러면서 전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 이야기였어요. 시내에서 작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처는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어찌 지내는지 모른다고 했고 삼형제 소식은 많이 들었다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 이야기하더군요. 그날부터 계속 예전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지 고민이 아내 눈에도 보였는지 저보고 고향에 한번 내려가 보지 않겠냐며 물어보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에 가지 않으셨다고 나도 죽을 때까지 갈 일 없다고 했어요.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어찌 사기를 당했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제가 이야기 안 했어도 저희 부모님이 매일 밤마다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잊고 예전처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아내가 저에게 오더니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고 탈만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13년 정도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장고장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아내가 저러는 겁니다. 가게 지인 중 한 사람이 차에 대해 잘 아는데 이번에 괜찮은 중고차가 하나 나왔다고 그걸 사는 게 어떻겠냐면서 계속 바람을 넣더군요. 무슨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를 사자고 하는지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넘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중고차가 저희 가게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손님이 타고 온 자동차인가 싶었어요. 근데 가게 마감하고 정리할 때까지도 그 차는 거기에 있었고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아내가 말하더군요. 저 차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오라는 겁니다. 그 자동차 정면에 별이 크게 박혀 있었거든요. 아니 저 별값이 얼만데 이걸 왜 샀냐고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내가 뭐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밥을 사고 어깨에 힘을 줘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돌아가신 아버님도 엄청 뿌듯해 하실 거라고 이번에 고향에 가서 한을 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네요. 들어보니 아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번에 고향 친구에게 연락처도 받았으니 한번 내려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20년 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원래 고향은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에 가보니 알 것도 같았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용달차 구석에 앉아서 올라왔지만 이번에 내려갈 때는 별이 크게 박힌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니 아내가 했던 말처럼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도 같았어요. 그렇게 친구들도 다시 만났네요. 오후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건네주는 술 한 잔에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점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새벽이 돼서야 술자리가 끝이 났고 친구들에게 기대어 근처 숙박업소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니 숙취도 없고 너무 개운한 게 고향이라서 그런가 싶더군요. 그리고는 씻으러 화장실로 가는데 테이블 위에 무슨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저 그런 뻔한 명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씻고 나와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그 명함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던 신발도 벗고 다시 방에 들어가 명함을 집어들었는데 세차장이라고 크게 쓰인 명함이었어요. 그 순간 예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20년 전 처가에서 당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을 침대에 앉아 멍하니 명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찌 사는지 궁금했지만 보고 싶진 않았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저도 모르게 달리던 자동차를 유턴해버렸고 내비에 주소를 적고 있더군요. 그렇게 삼형제가 아는 세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리 넓은 세차장은 아니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세차장이라서 그런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자 어떤 남자가 아주 반갑게 달려나왔고 서둘러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내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 남자 얼굴을 살펴보는데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삼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예전 젊었을 때도 인사성 하나만큼은 밝은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제일 먼저 달려와 인사한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고요. 저보고 어떤 세차를 하시냐고 물어보길래 내부 청소에 왁스칠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차장 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구석에는 다른 차 한 대가 먼저 세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옆으로 다가갔는데 거기서 첫째와 둘째를 찾았습니다.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자 삼형제 중 첫째가 저에게 웃으며 다가오더니 커피라도 한 잔 타서 드리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형제 모두 제 차에 다가와 세차를 시작했어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아는 척을 하기도 그렇고 아무리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고 해도 못 알아보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내를 찾기 시작하더니 막내야, 내부 세차 손님이다 하며 부르는데 건물 안에서 어떤 여자가 서둘러 나왔어요. 얼굴은 손수건 같은 걸로 다 가린 상태였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제 차 뒷좌석을 청소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처랑 비슷했습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체구나 이런 게 비슷했고 게다가 막내라고 하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혼자 고민만 하고 있다가 자동차 안에 꺼내야 할 게 있다고 하고는 슬쩍 조수석에 들어가 가까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문을 열어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얼굴을 넣고 과감하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눈을 피하지 않고 같이 바라봤고요.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가 하던 청소를 멈추고 차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삼형제 중 첫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일하다 말고 어딜 가냐고 빨리 와서 마주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밖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형제 중 셋째가 건물로 들어가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 같았네요. 이번에는 이어폰도 끼지 않고 얼굴을 푹 숙이면서 나오는데 그땐 확실히 알겠더군요. 20년 전 자신 없다며 떠나버린 제 전처가 맞았습니다. 얼마 뒤 세차가 끝이 나는 것 같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있던 전처 앞에 대놓고 서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랑 눈이 마주치자 하던 청소를 멈추고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그때 삼형제 중 첫째가 저에게 다가와 청소가 다 되었다고 계산하시겠냐고 묻길래 속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2장을 꺼내서 줬고 잔돈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굳어버리는 겁니다. 저보고 혹시 형석이 아니냐면 물어보는데 그 소리를 듣고 뒤에 있던 다른 형제들도 황급히 저에게 다가왔고요. 그동안 말 한마디 없던 삼형제 중 둘째가 형석이가 맞다며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둘째, 셋째까지 저에게 달려와서 손을 붙잡고 반갑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 못한다고 하더니 그때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저와 제 자동차를 번갈아 보더니 예전에 망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길래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망했겠냐고 다 옛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둘째가 저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재혼은 했냐고 묻길래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잘 키우며 지낸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웃을수록 삼형제들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건물 쪽을 쳐다보길래 거기서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득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굳이 건물 안까지 들어가서 얼굴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물론 전처는 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찐빵을 좀 사다가 갖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어땠냐고 좋았냐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그냥 술집에 박혀서 어깨에 힘주러 갔다가 간만 축 내고 왔다고 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어봤습니다. DJ는 바뀌었어도 프로그램은 그대로더군요. 별을 따다가 주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어도 별을 닦게 해주긴 한 것 같아서 그냥 퉁치고 다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요. 저에게 별도 따다가 줬는걸요. 재혼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저의 진짜 인연이었던 것 같네요.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고 나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속 깊은 아내분을 두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덮는다던데 이젠 어떤 상처도 남지 않으실 것 같네요. 두 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